진천 여기 보은군 발전협의회 회원분들과 김상문 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드립니다. 먼저 좀 시작에 앞서 저희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어차피 이제 또 설명을 하실 거라 간략하게 환영 인사를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상문 회장님 네. 인사하고 나 소개하고 내가. 네. 그러면 오늘 여기 저희 진천군 방문에 좀 큰 역할을 해주신 김상문 IK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송기석 군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준비하는 우리 기획실 식구들한테도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오늘 전국에서도 가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우리가 꿈꾸는 어떤 시범 지역인 진천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역이신 군수님이 어떤 식으로 해서 진천군이 이렇게 발전하고 또 전국에서 주목받는 지자체로 발돋움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듣고 배우고 질문하면서 향후 보훈의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 군수님은 이번이 이제 3선째신데 제가 차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우수한 지방 행정에 아주 수반 노릇을 잘하고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이분의 리더십이나 비전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문 회장님께서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진천군수로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습니다. 3선 군수를 했고요. 또 국민으로부터 3번씩 선택을 받는 큰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 선택도 충청도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보일 정도로 국민들이 저를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보람차고 행복한 군수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옛날에 보은군이 제 동경의 대상 지역이었습니다. 보은, 속리산, 법주사, 또 산말코, 대청호도 있고 참 좋은 동네로 이렇게 하고 거기가 무지개 부자인 동네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국토부 가기 전에 옛날에 하면은 그쪽에 신혼여행도 가고 또 소풍도 조금 수학여행도 가고 그렇게 좋은 지역이었는데 제가 국토부에서 제가 기술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사무관 근무를 하는데 제가 다행히도 충청남북도 서해안 지역의 개발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못 사는 지역 한 군데씩 선정을 해갖고 500억을 줘갖고 지역에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2개 시군이었지. 옛날에 청원구가 12개 시군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가 못 산다는 게 그냥 못 사는 게 아니고 인구가 감소되고 기업체 수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표가 가장 낮은 지역이 보은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보은이 이 정도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500억의 국토부 돈을 지원했습니다. 그때 그 500억은 국비나 지방에서 돈 한 푼 대라고 안 그랬습니다. 순수하게 다 줘갖고 그때 했던 게 아마 이제 말띠째에 있는 속리 터널을 그 당시에 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고요. 그때 아마 이제 김종철 군수님이 계셨을 겁니다.
게임을 무지개 잘 뛰신다고 옛날에 그랬던 분이고요. 또 나머지 돈으로 일부 저 낙후 지역이나 속리산 정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하고는 여러 가지 인연이 많고, 내가 또 이제 국토부에 있으면서 보훈 상주 간 고속도로 계획을 최종 확정을 해줬습니다. 보훈 지역의 균형 개발에서 이 노선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 지역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전심을 제가 한 끼 얻어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지역을 발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힘. 그거를 전문 용어는 지역발전 동인이랍니다. 동이라는 게 움직일 동입니다. 인자는 원인이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힘이 지역 발전학에서는 지역발전 동인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지역 발전이 잘 되고 잘 사는 지역, 낙후가 되고 못 사는 지역, 인구가 증가하거나 또는 감소하는 지역,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우리 진천도 2000년도 중반, 2006, 7년도 하면 보험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그때 무지개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지역이 지방 소멸의 의기, 파도에 올려 있습니다. 그 지방 소멸 의기를 이겨내는 방법을 못찾으면 결국 표류를 하게 마련이고요. 그 길을 찾아가려면 헤엄쳐 가든 어떻게 가든 그럼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본 지역은 여러분들이 옛날의 영화에 많이 사로잡혔을 겁니다. 옛날에 무려 한 12만 명 정도 됐고요. 여러분이 12만 명일 때 진천군의 인구가 6만 명이었습니다. 반밖에 안 됐습니다. 면적은 보은군의 진천군보다 1.4배가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보은군의 인구가 진천군 인구의 3분의 1 정도밖에 이렇게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어떤 거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천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강의는 제가 안 했습니다. 처음 했고, 저는 대학을 다닐 적에 영국에서 지역계획을 공부를 했습니다. 석사를 받았고 한국에서 교통공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진천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제가 군수를 하기 10년 전 하고 현재는 모든 게 2배로 다 커졌습니다. 진천 군민도 10년 전에 이와 같이 커질리라는 거 감히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변화가 과연 어디서 왔겠느냐? 우리가 보전경제학에서 보면은 생산의 3요소 또는 발전의 3요소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토지 아닙니까? 토지?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일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기계를 사서 설치하고
월급으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나 노동력, 자본을 경제의 3요소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요거만 갖고 지역 경제나 개인의 기업을 흥하게 망하게 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지역이 매우 복잡 다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더 세분해갖고 물적인 것, 토지와 자본은 물적 자본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력은 인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갖고는 현재 복잡한 사회에서 지역 발전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구성원이 힘을 합쳐서 여기에 온 게 무슨 이유입니까? 보훈을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그런 공동 목표를 갖고 왔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힘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훈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이 정도 진천군에 와서 진천군에 살아는 점 한두 가지 배우고 가겠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서 보훈의 미래는 매우 밝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그 지역이 발전되고 그 지역의 행복도나 또한 삶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가 서로 믿어야 됩니다. 신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동형 야, 내 고향 보는 어떻게 돼서 살려. 와, 동지회를 갖자. 그리고 두 번째, 신뢰가 있어서 소용없어. 같이 행동을 해야 돼. 참여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희망이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됩니다. 행동을 하고 나서 하면 뭐합니까?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하고 나면 그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와 같이 행동에 의해서 실천하고 성과를 크게 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 맞춤. 그리고 돈 많은 분들이 지역에 회사하는 거,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그 지역은 많이 발전합니다. 김상문 회장님 여가치 보유회고 여가치 동기를 제공하고 또 한번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세 개가 있는데 사회적 자본은 이미 보호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 그런 적이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생산의 3요소에 있어서의 토지, 노동력, 자본에 대한 문제. 이해하기 쉽죠? 제 말이. 그러면 토지라는 거는 사실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훈군이라는 자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보훈군 면적이 584평방킬로미터. 이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토지라는 거는 고정적인 자본입니다. 그래서 토지 자본을 어떻게 활용을 해갖고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력 인구를 많이 확보하고 또 토지에 뭘 설치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느냐. 이게 종속 변수입니다. 늘 변하는 가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험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지정학적 의치에 대한 장단점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제가 국토부에 차관급 복무원까지 했습니다. 대학교 교수하다가 여기 군수가 자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에서 군수 나와보면 어떻겠느냐 같은 오퍼가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고민했습니다. 과연 군수를 제가 잘해낼 수 없는데 가면 욕심 부리는 겁니다. 너도 나도 소나 돼지가 나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가면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진천에 대해서 만약 제가 군수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천구는 면적이 40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전국에 82개 군이 있는데 면적으로서는 82개 군 중에 73등으로 무지개 적은데요. 그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이 진천이라는 지역도 잘 모르는, 보는 더 잘 알았어요. 보 속리산에 있어갖고. 그런데 그 당시 진천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그마한 농촌 도시입니다. 어디에 내놓을 수 있는 자원 하나, 자본 하나 제대로가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천이 국토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사통팔달으로 진천의 접근성이 무지개 좋습니다. 그리고 진천이 수도권, 청주, 대전 주변에 100km 이내에 1600만 명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구를 활용을 해갖고 진천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진천은 잘 알다시피 돈도 없고 광산물도 없고 자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돈을 유치하는 방법, 내부에서 돈 많은 사람이 내부 기업에서 내부에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진천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자. 결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제일 좋은 게 제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구가 다시 늘어납니다. 인구가 다시 늘어나면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선순환 고리만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지역이 톱니바퀴 돌듯이 발전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해서 지역 발전 선순환 경제 구조를 만드는 걸로 제가 무지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했던 거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진천 지역이 400평방킬로미터, 전국 군 단위 면적에서 꽃두발이 해서 10번째를 사는데 이와 같은 면적을 늘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면적을. 그러면 면적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천도 공간적 범위는
고정이 된 겁니다. 결국 시간적 범위를 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철도를 유치를 해야 되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진천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려면 철도를 유치를 해야 된다. 그와 같은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한테 뻥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오는 게 더 쉽지 어떻게 진천에 철도 놓는다는 말이 맞느냐. 그렇게 표를 갖고 싶었느냐. 그 정도로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가치와 소신은 철도가 있어야지만이 진천 또 충북의 중부권이 100년 성장이 담보된다고 이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발전이 되려면은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력, 또 지역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리더의 역할이 무지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저는 지금도 확실하게 군수를 하더라도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제 철칙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무원 결제 들어오잖아요. 복잡한 거 무지개 많습니다. 공부하다가 4년도 모자릅니다. 잘못하면 말뿐의 사람의 손모습이 사람 잡는 꼴이 되면 군정이 6, 7급할 때 놀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리더라는 거는 대개 두 가지 소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소양. 다른 사람들 겸손하고 순수분학, 결제력, 자제력, 또 희생봉사, 인간이 갖고 있어야 될 덕목 갖고 있는 게 일반 소양. 중요한 거는 전문적 소양입니다. 우리가 행정직 군수를 영어로 테크노크라프트라 합니다. 기술 관료라 합니다. 기술 관료는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 능력 특출나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바뀌는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 어떻게 바뀌는지 앞으로 미래 4차 산업 AI 문제입니다. 친환경 문제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제입니다. 또 지금 중요한 게 초고령 사이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걸 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화두를 캐내야 됩니다. 이와 같은 화두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리더의 가장 큰 덕목은 비전 제시입니다. 전체 일반 사회 현황에 있는 모든 문제점을 한 가지로 축약을 해서 구성원들한테 나를 믿고 따라와라 할 정도로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을, 정책을 수립하고 그거에 따라서 세부 실시 계획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큰 비전에 보면은 한 5가지 전략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 전략 과제에 보면 10개, 20개씩 영어로 말하면 액션 플랜이라고 합니다. 이게 정부 정책의 수립 과정입니다.
이와 같이 체계적으로 분정을 하면은 빈틈없이 효율적으로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덕목이라는 것은 비전을 제시하고 이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진천군의 비전이 모두가 행복한 으뜸 도시 생보진천입니다. 두 가지 뜻입니다. 모두가 행복하다는 거, 으뜸, 명품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 동인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드린 게 지리적 의식, 그 다음에 리더의 역량, 세 번째는 일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정책, 비전을 실제 집행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얼마나 잘 트레이닝 됐고 역량이 됐고 변화, 창의 정신을 갖느냐에 따라서 해당 지자체의 발전 정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진천군 같은 경우는 제가 타는 군데 충북에서 가장 우수한 집단들이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맨 처음에 할 적에 직원들이 무지하게 힘들다고 반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체제로 제가 했던 체제로 하니까 지금 너무 편한 겁니다. 그냥 공수에 넣듯이 하면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결과 진천군의 행정력이라는 것은 충청북도에서 배우러 오고 충청북도에서 제2정책에 컨닝을 해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평가 중에서 제일 중요한 평가가 국정도정평가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11개 시군의 국정도정과정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잘한 거를 뽑아갖고 충청북도가 중앙에 가서 또 심사를 받습니다. 근데 11개 시군이 국도정 평가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입니다. 11개 시군이 한 번만, 제가 이제 8년 계속해서 국도정 평가를 받았어요. 8년에 한 번만 받아도 무지개 잘 받은 거 아닙니까? 11개 중에서 1등 한 번 하는 게. 우리는 8년 동안에 4번을 1등 했습니다. 2등을 한 번 했고 3등을 한 번에 4등을 2번 했어요. 우리는 위에서만 다 했습니다. 그래갖고 국도정 평가라는 건 뭐냐? 우리가 했던 일을 100몇 개를 자기를 다 내줘야 돼요. 또 정성적인 평가 한 30개 내줘야 돼요. 그 바운다리 되어 있으면 분정이 다 들어갑니다. 또 어떤 군에서는 이 평가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바탕으로 다음에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 평가의 중요성도 모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하고 나면 뭐 돈을 받을 때 6, 7억씩 꼭 받아와요. 이렇게 진천군 공직자들의 합석입니다. 그리고 진천군 공직자들한테 하는 게 제가 이제 창의와 감성을 강조를 합니다. 진천군이 하면 뭔가 다뤄야 된다. 그걸 무지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64회 도민치전 했는데 오신 분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오신 분들이 다들 감탄했습니다. 어떻게 이리 조그만 도시에서 전국체전 또 세계
체육대 행사보다 더 잘 치렀느냐. 일례를 하나 드릴게요. 공군 블랙 이글스가 에어 수유를 했습니다. 공군 블랙 이글스는 국군의 날, 어린이날, 대형 국가 행사 때만 옵니다. 지방의 도민 체제하는데 진천에 와서 에어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공군 블랙 이글스 비행단을 유치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 면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보울에서 영동까지 하면서 수도권 내륙선, 어디냐면 동탄, 안성, 대표선수촌, 혁신도시, 청조공항까지 갑니다. 그거를 보은 영동까지, 김천까지 그걸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되면 좋죠. 근데 국가 계획이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도권 내륙선 광역 철도를 했을 때는 제가 2021년 국가계획에 반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15년에 이 철도 유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가계획이 수립되기 2년 전서부터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이념이 뭐고 목표가 뭔가를 알아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철도를 이리이리해서 놔야 된다. 논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탄, 안성, 청주 시장을 제가 다 휘어잡아갖고 끌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철도를 하는데 이거를 철도 노선을 넘는 저희가 항철도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서 연구 용역을 합니다. 거기에 돈 많이 줬습니다. 우리가 몇 억 줄 테니까 용역해볼래 안 해볼래? 용역을 하는 조건은 니네가 누는 조건으로 하는 거야. 검토했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4억 줬어요. 4억 주고 용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 철도 노선을 국가 계획에 반영한 겁니다. 내가 보원해서 이거 어떻게 추진하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만 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국가 계획이라는 것은 사전에 만들어 갖고 중앙정부에 주어 갖고 이거 괜찮다. 중앙정부도 뭐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 일을 대신해 줘 갖고 중앙정부에서 넓적 받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은에서 영동, 김천 가는 거 용역했느냐? 도지사 말, 군수 말, 국회 말, 대한민국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고생했던 거 민주당 정부에서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무지개 쉬웠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 총리 만나고 국토부 장관 다 이거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행정은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고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은 보훈철도 유치에 제 말이 타산지석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진천은 모두가 행복한 어떤 도시 생거진천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자. 저는 지방자치단체가 왜 존립을 하느냐? 존립을 하는 이유는 구성원들을 보다 풍요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부름 역할을 하는 게 군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머슴입니다. 절대 구성원에 군림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는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가치 철학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는 매우 불행합니다. 제가 작년서부터 선언했습니다. 우리 신청군은 국가비 각자 도생하자. 국가께 아무것도 실행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40년 했는데 국가에서 정해준 예산 안 나온 게 그것도 무지하게 돈이 안 나왔어요. 무려 700억 원이라는 돈이 2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아마 보호는 우리보다 재정 자립도가 훨씬 낮기 때문에 1,000억 원도 훨씬 넘게 안 나왔을 거예요. 1,000억 원 안 나오면 보호 쓰러집니다. 우리가 재정 자립도가 제일 높은 데가 충청도 진천군입니다. 700억 원을 안 오니까 사업 예산 짜는 게 무지 힘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됩니다. 보호는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기가 예산 사정이 좋을 때 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것을 별도 회계에 넣어놨어요. 감춰뒀어요. 중앙정부에도 안 알려주고 한 800억 정도가 있었어요. 그거 갖고 야금야금 현재까지는 쓰고 있어요. 만약 그런 준비도 안 돼 있으면 지자체가 매우 힘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지자체의 존립 이유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 편하고 참 내가 좋은 동네 산다 행복하다 그게 지자체의 존립의 이유라고 생각을 해갖고 저는 양적으로는 다른 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보훈이 진천부대 1.4배가 크잖아요. 우리가 더 작습니다. 근데 경제 총 생산액은 보훈은 비교가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느꼈던 게 풍요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더라. 그래서 그 풍요한 거를 주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병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모두가 행복한 그리고 으뜸 도시라는 건 뭐냐? 으뜸 도시란 결국 정주 여건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그 정주 여건을 같이 해야지만이 사실 돈 많이 부는 거 중요하죠. 모든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행복하고 뭐하고 그러려면 그와 같은 정주 여건이 갖춰야 됩니다. 우리 김 회장님 얘기가 보훈에
또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복지기관도 준비하고 참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돈 하느냐 예산 따라 다니냐 무지개 힘들었어요 사실. 그래서 올해 내년에 괜시리 저희도 그와 같은 시설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올해 10년째 이렇게 되면서 아주 크나큰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낸 게 시기도 잘 맞고 또 우리 훌륭한 직원들이 뒷받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성과를 냈더니 이건 이제 됐고 5가지 성과입니다. 이 하나하나만 하더라도 군수하면 다 잘했다고 할 겁니다. 첫 번째가 경제의 기적입니다. 경제의 기적인데 저희 진천군이 지난 9년 동안 매년 1조 원 이상 14조 원을 투자유치를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매년 투자유치를 받다 보니까 그러면서 저희들이 대기업, 우량기업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 우리 진천군은 우리가 충청도 진천군의 면적이 충청북도의 5%입니다. 경제력은 12%입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많은 데가 없어요. 그와 같이 경제 강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당 GRDP가 5년 평균 저희들이 9,500만 원입니다. 군민 한 명당 생산하는 금액이 9,500만 원이고 아마 충청북도 평균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많은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고용률이 제일 높은 도시가 진천군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72.9% 고용률인데 사실은 주민들, 군민들한테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나이가 적거나 나이가 드셨거나 여자분이거나 일할 자리만 있으면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 80%가 정식 근로자입니다. 이게 충청북도에서 가장 높고요. 또 이쪽이 월급 수준이 다른 데보다 많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와 같은 경제의 기적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제가 지난 9년 동안에 일자리를 19,200여 명 정도 늘렸습니다. 한 2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2만 명이면은 한 가구당 3명씩 말고 6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진천으로 이사를 많이 왔습니다. 그래갖고 보훈군이 약 34,400명이라는데 아마 보훈읍을 제외하고 10개면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구가 지난 9년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군은 매년 지난 9년 동안에 2,000명씩 인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18년, 옛날부터 18년 인구가 증가한 게 비수도권 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진천군입니다. 진천군이 지방자치사의 새로운 역사를 아직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산읍이 최근 몇십 년에 면 단위가 읍으로 승격된 적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한 군데가 진천의 덕산면이 2019년도에 덕산읍으로 승격이 됐고 현재 2022년 3년 후에 7월 달에 31,380명입니다. 아마 덕산읍 인구 하나가 온 전체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이 발전하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람도 인생에 살아온 걸 역정이라 합니다. 한번 그 인생을 확 바꾸는 걸 인생 역전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그걸 제대로 못 찾는 겁니다. 지역 발전도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본 산수 수레예요. 공기 맑아, 물 좋아. 할 수 있는 틈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다 똑같은 발전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발전합니다. 우리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충청도 내 소득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신청률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편히 살 사람은 농사 지시고 살. 돈 벌 사람은 군에서 돈 막 대주겠다. 그래갖고 스마트팜 하면 하고자 하는 사람 돈 무지개 대줍니다. 그리고 가장 동네에도 어떤 걸 대줬느냐, 농업. 작약이라는 거 아시죠? 보험군에도 작약 키웁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제가 작약을 진천군에서 한 4, 5년 전에 진천에는 그 화해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얘기를 했다 보니까 야, 경로당에서 화투 치는 거 꼴보기 싫고 노는 거 꼴보기 싫은데 이 사람도 운동도 하고 뭣도 하고 하려면 뭘 했으면 좋겠느냐. 일단 작약을 추천해 줍니다. 작약을. 그래갖고 200평 심는데 네덜란드에서 뿌리, 구근을 수입을 해야 돼요. 11월 달에 수입하면 4월 달에 심잖아요. 이게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 1,000만 원 드는데 배수가 잘 되는 흙에다 우리가 심어줘, 분해서. 단지 동네 어르신들, 동네 분들은 수확할 때 따기만 하는 거예요. 따기만. 그래서 초년도에는 나오는 아씨, 작약을 다 따서 버려야 돼. 다음에 더 잘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둘째 해서부터 작약을 수입을 합니다. 여러분, 200평을 들어가는 것도 없어. 풀이나 좀 뽑아주고 작약 꽃 수확할 때 보름 정도 고생하는데 200평을 하는데 수입이 얼마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발전협의 회장님 얼마나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200병에서 뭐한 돈 1,000만 원만 나오도 무지하게 나오는 거지. 맞아. 돈 1,000만 원 이상 나옵니다. 최하가 돈 1,000만 원 이상. 그리고 진천에는 야생화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길가에 하얀 코스나무, 무슨 꽃.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국화의 튤립보다는 야생화를 좋아해요. 4, 5시간 하면 5만 원, 10만 원 꽃을 해.
그거를 누구한테 주면 전문가한테 갖다 줘요. 화해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 팔아줘. 다 파자르고 자기는 수수료만 받아요. 이와 같이 예를 드는 거는 보험도 할 수 있는 틈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화해 전문가인데 화해를 전문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작약을 하든 야생화를 하든 그 집에 갖다 주면은 그 집한테 대신 제가 냉동차 사줬어요. 2억짜리. 지역으로 해서 잘하죠. 가서 싹 가서. 왜냐 냉동차 새벽에 가야지 높은 값 받으니까. 이와 같이 저희들이 틈새 시장을 해서 뭔가 특이하게 하면은 보온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보온의 가장 강점이 여러분들도 옛날서부터 은은한 점, 끈끈한 거,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 분위기 잘 돼 있어. 다른 데보다. 우리 신청보다 훨씬 나아요. 이제 이와 같이 됐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인구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면은 인구가 우리가 지난 9년간 2,000명씩 났습니다. 2,000명씩 들어왔는데 다 젊은 친구들이야. 충청북도에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력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 진천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왔어요. 젊은 친구들이. 작년에 출산율이 아마 보호는 아마 많이 됐어야 10명 안 될 거예요. 한 5, 7. 우리가 500명이 낳습니다. 애들을. 그리고 재작년보다 낳은 게 89명을 더 낳습니다. 부직이 난 겁니다. 이렇게 난 결과 우리가 출산율이 1.12입니다. 근데 전국의 출산율은 0.75입니다. 전국 0.75보다는 저희들이 1.5배가 더 많은 겁니다. 전국에서 한 명을 낳는다면 진천군에서는 1.5명을 낳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이와 같이 인구 증가도 젊은이들의 유입, 또 자연적 인구 증가가 많기 때문에 진천군의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2가지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3가지 기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3가지 기적은 관광에 대한 기적입니다. 나는 아직도 보훈하면은 문화예술지역 특화 할 일 부직이 많은데 우리가 농다리라고 있어요. 고려시대 때 가장 오래된 돌다리가 있는데 보통 1년에 30만 명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30만 명도 뭐 작게 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조업 위주로 된 산업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야 되겠다. 관광을 한번 중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좀 사람들이 와서 농다리를 와서 보고 즐기고 먹거리가 많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좋겠는가. 우선 즐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즐길 게. 그래서 농다리 길이 원래는 편도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경치는 좋은데. 근데 관광단지는 늘 보면 원쪽으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놓고 나서 출렁다리를 놓으면
이 둘레길을 한 두 시간 이내면 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같이 국내에서 탑이 없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가장 큰, 가장 긴 출렁다리를 놨습니다. 그래서 미르 상공구 출렁다리. 그러니까 무지개 재미난 거예요. 아주머니들 오시면 무서워서 할까 말까 그러다 가니까 재미났잖아. 그럼 다음에 재미가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아주 고순도의 황토를 갖고 맨발 숲길을 1.7km 만들었어요. 그리고 먹거리도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1박 2일이라는 홍보를 잘했습니다. 작년에 30만 명이었던 게 170만 명이 왔습니다. 와서 쓰고 간 돈이 얼마냐? 650억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쓰고 왔습니까? 근데 이거는 한번 고민을 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직원들한테 사람을 찾는, 사람이 찾아오는 농다리 만들어라. 직원들이 엄두가 안 나고 나한테 이 답을 안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혼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 가장 짧은 다리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토목을 전공했어요. 다리를 놓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같이 아래에 다리빨이 없이 출렁다리, 재미있게 다리는. 하나는 이 부분을 아주 멋있게 예술미가 있이 사장균의 한속에서 위에서 주렁주렁 내려갖고 튼튼하게 만드는 저게 있는데 그건 무려 100억이 들었어요. 근데 요거는 60억이 밑에. 그래갖고 60억을 갖고 아까 황토 맨발 숲길 만들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지역 여름에 그늘만 통해서 가는 데크길을 만들었어요.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느냐. 오는 사람들 하는 데가 왜 입장료 안 받아요? 다른 데가 입장료 많이 받는데 왜 입장료 안 받느냐. 그래서 입장료 전혀 안 받습니다. 대신 주차료는 받는데 주차료가 우리가 이제 관리하면서 주차원, 환경 뭐 이렇게 1년에 7억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주차료 받는 게 한 13억 정도 들어갑니다. 청남대가 1년에 유지 관리비가 150억 들어갑니다. 근데 오는 거는 우리 반밖에 안 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굳이 도에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웃소싱하고 민간 인후한데 맡겨갖고 도에서 그 돈을 150억을 왜 줍니까? 100억 주고 시호부터 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농다리에 관광기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이와 같이 농다리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화 산업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청북도 대한민국에서 숯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데가 백곡 지역입니다. 전체 나오는 숯의 7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상반기가 되면 새로운 관광 명소가 생길 겁니다. 산림청 돈 받아갖고 숯가마 15개 했어요. 15개면 24시간 운영이 돼요. 그 다음에 바베큐 식당, 콘도, 글램핑장. 여기 저수지 옆에 콘도 글램핑장이 있는 데가 전국에 없습니다. 그 매길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제2의 농다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은하고 같은 지역이 백곡 지역입니다. 백곡 지역이 면적이 가장 큰데 인구는 진천군 인구 전체 인구의 3%가 안 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다 해갖고 백곡 면민들 다 먹고 살으라고 이거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역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거는 보온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하고 뭘 하더라도 우리는 상주 인구를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했는데 보온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생활 인구를 많이 넓히잖아요. 생활 인구가 많이 나오면 거기서 잡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즘은 외국인도 국내 인구로 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아마 보험 같은 경우가 노인 비율이 아마 40%가 넘을 겁니다. 관광지 개발을 하고 뭐 생활 인구를 많이 올수록 시설을 확충하고 이럴수록 외국 사람 써야 돼. 그렇게 하고 발전 방향을 잡는다면은 저기로 잡아야 되겠다. 상주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면 세 가지 기적까지는 한 거고요.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재정이 우리가 군 단위 중에서 우리가 아까 주민들의 문화욕구 같은 거에서 군립교향악단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그 주민들한테 수준 높은 그 같은 공연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중요한 건 복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돈 벌어서 뭐 하느냐? 주민들한테 잘 들어가야 돼요. 우리 복지 부분에서도 우리 진천군이 복지해 주는 예산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재정상으로 나서 월등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 여러분들 오셨는데 한번 그 얘기,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합 돌봄 사업이라는 것은 보건 의료와 어르신들 돌봄을 같이 묶어서 어르신분들을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어떤 거냐? 어르신들이 병원 가기 무지개 힘들어요. 아프면은 병원에서 의사가 옵니다. 간호사가 쫓아옵니다. 처방을 해주면은 약사가 약을 줍니다. 또 밥 먹을 수 없으면 영양사가 또 밥도 해주고요. 또 심지어 심심하면 말법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인데 어르신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자식보다 더 낫다 분명히. 근데 우리는 2019년서부터 이 사업을 130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일 행복하게 하고 좋아하는 게 통합 돌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요양시설에 입원을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다시 잘 안 갑니다. 근데 아파갖고 병원에 가는 노인들 비율이 늘어나는데 진천군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자 일본에서도 오고 지자체에서 많이 옵니다. 근데 우리가 보훈군의 노인 비율보다 반도 안 됩니다. 그래갖고